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의 한 환경단체가 발표한 대기오염 성분 분석 자료를 놓고 광양시와 환경단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광양만권의 중금속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수십 배 높은 것은 광양제철소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광양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광양의 한 환경단체는 광양과 순천, 여수 등 8개 지점에 미세먼지와 중금속 농도를 조사하는 패시브 샘플러를 설치해 성분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문 조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특정 일시에 기준치 이상을 기록했고 8개 중금속 성분 중 철과 망간, 아연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채집 조사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고로 휴풍과 재송풍 일정에 맞춰 진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발표 직후 광양시가 이번 조사 자료는 환경부의 대기오염 물질 시료 채취 방법과 달라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환경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다시 반박 자료를 내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분석 장비를 동원해서 측정하지 않았다고, 이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자체의 어떤 꼬집음은 사실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어떤 책임들을 떠넘기는 것과 뭐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의 대기오염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고 이번 연구를 토대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철이 그 더 많았던 것보다 광양에서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국내외 이런 미세먼지 측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연구진들이 좀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필요는 있죠. 한편 주민들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광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면은 옥상 같은 데가 까마니 표시가 나. 보면 육안으로 딱 쌓여갖고 있더라고. 근데 개인이 가서 회사에다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맥혀들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주민들 삶의 질을 책임져야 되니까 해결해야 돼. 광양시는 지자체 차원의 환경 역학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내용을 전남도에 보고했다며 추후 조치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농수산식품의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의 일본 수출액은 1억 4,363만 달러로 도내 농수산식품 전체 수출액의 36.9%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복과 김, 파프리카와 김치 등 수출 품목도 다양해 일본이 한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단행할 경우 전남 지역 농어가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무역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가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장마가 소멸하면서 현재 25.5도를 기록하고 있는 여수해안의 수온이 일주일 뒤 고수온 주의보 수준인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전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온 관심 단계는 고수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설된 특보제도이며 고수온 주의보가 내리기 약 일주일 전에 발령됩니다. KBS가 순천과 목포 등 지역방송국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비상경영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조직 내부와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KBS 경영진이 지난주 사내에 공식 발표한 비상경영 계획안입니다. 악화되는 재정 상황에 대책으로 제시된 4개 분야 63개 항목의 실행 계획 가운데 지역방송국의 기능 이전안이 포함됐습니다. 요지는 순천과 목포 방송국 등 7개 지역국의 핵심 기능을 광역 총국으로 옮긴다는 것. 이대로라면 TV와 편성,
송출센터와 총무직제가 지역사에서 없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동북권 뉴스입니다. 보도부문도 최소 인력만 남게 되고 지역국 뉴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본사의 방침이 공식화되자 조직 내부부터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은 각각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역에 전가하는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부문별 인식차가 적지 않아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규합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관측도 내부에서 나옵니다. 다수 노조인 KBS 본부의 성명이 본부 명의가 아닌 지역 지부의 이름으로만 발표된 데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감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권 전체에 TV 송출 기능이 없어지는 현 상황은 지난 2004년 여수방송국 통합에 비할 수 없는 심각한 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돼 버리면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사건 사고 중심의 어떤 그런 단발성 뉴스들이 좀 생산될 가능성이 높죠.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손해이고 이것 자체가 지방분권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KBS가 내놓은 지역사 기능 조정 시점은 바로 내년. 다가오는 총선과 지역별 여론 동향 등 변수가 적지 않지만 KBS는 이달 말까지 부서별 세부 이행 계획을 수렴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큰 축이었던 만큼 KBS의 기능 축소는 지역 언론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지역 각계가 그 변화의 방향과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천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간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들을 활용한 순천 문화재 야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사람과 반려동물 관계를 짚어보는 순천만 세계동물 영화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5일간 순천에서 열려 7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오는 9월 25일에는 2019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가 열리고 9월 27일부터 3일간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도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여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해양레저 스포츠 대회가 정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열린 본 대회에 전국에서 선수단과 관광객 등 만여 명이 참여해 카약과 패들보드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여수시와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은 대회의 성과와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완해 지역의 하절기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용해로 설치에 반대해왔던 광양 세풍산단 인근 주민들이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공장 유치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용해로 설치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던 광양 알루미늄 공장.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광양 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회의를 가진 뒤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다만 유해 물질을 유발하는 재생용 캔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용해로는 내기만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환경이나 주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공장 유치가 무산될 것을 우려하던 경제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의향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또 합의를 해서 그 합의가 가져오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다시 전달을 해서 투자를 이렇게 개시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공장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된 경제청은 인근 순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알루미늄 공장 설립 공사는 오는 10월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용해로 설치를 두고 찬성과 반대 측으로 분열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 어떤 것도 좋지만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 불신. 다 같이 살았던 선후배가 아니고 그러는데. 수개월간 계속됐던 용해로 설치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무안 톱머리 해수욕장은 긴 백사장과 곰솔숲이 어우러져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불법 토사 채취에 불법 건축까지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사장에서 불과 수십 미터 거리 언덕에 카라반 캠핑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라반 동수만 10여 개, 바로 옆에는 공동 세면장도 짓고 있습니다. 말만 카라반이지 상하수도 시설과 콘크리트 기초에 테라스까지 펜션 건물에 가깝습니다. 곧 준공을 앞둔 이 카라반 캠핑장이 개발 행위 허가는 물론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안 했는데요. 난 지금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다 걷어낼게요. 그러면 걷어내야 됩니다. 문제 현장은 올 초 불법 토사 채취 민원을 받았던 곳. 허가를 받지 않고 수백 톤의 흙을 무단 채취하고 외부로 불법 반출했습니다. 일부는 무안군이 추진하는 광급 공사 현장에 반입돼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몇 번 유선으로 군에다가 신고라고 했어도 군에서는 현장에 아무도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불법 토사 채취에 대해서는 반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카라반 캠핑장 불법 건축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민원조차도 눈과 귀를 닫아버린 무안군 행태가 업자와의 유착 의혹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지원 사업과 특별법 제정 등의 시민적 구심점이 될 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여수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여순 사건 유족과 시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지역 각계 22명을 위원으로 여순 10, 11구 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 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추진위는 앞으로 여순 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71주년 합동 추념식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전남 지역의 열악한 철도 SOC를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국회와 청와대 등에 보낸 건의안을 통해 전국에서 철도 교통망이 가장 열악한 전남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전선의 조기 복선 전철화와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전라선 직선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는 2021년부터 10년간 시행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라선 직선화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8일까지 백운산 하계 수련장을 운영합니다. 광양제철소의 백운산 수련관은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야외 수영장, 넓은 야영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마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지역민들에게 개방해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수상안전요원들을 배치하고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 사서 500여 명을 양성해 도서관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로로 책과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부터 어린이 사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까지 50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어린이 사서 프로그램 외에도 세대별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비구름이 퍼지면서 출근길 수도권에도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연천과 김포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으로도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 불안이 계속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내륙으로는 오후까지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북쪽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편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면서 열대야 수준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낮 동안에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이틀 이상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과 광주, 대구 등지는 폭염경보가 내려지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방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서울도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3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이 29.7도로 초열대야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26.6도, 청주 27.3도, 대구 27.1도로 대부분 지역 25도를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씨였습니다.